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1일차부터 대단한 열기를 보였던 풍원 정밀의 마감 현황을 공유하고요. 2일차 같이 예상해 볼 거고요. 또 마지막에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하니까 대신증권에서 청약이 처음인 분들은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일차 청약 건수부터 보시면 16만 6,516건이 유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자 기준 균등 배정 수량은 2.25주가 되는데 아무래도 내일이 되면 추첨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추첨에서 당첨이 돼야 겨우 한 주를 받아갈 수 있겠죠. 비례 경쟁률은 402.86대 1로 끝났어요. 총 증거금 1조가 넘게 들어온 거거든요. 1조 1,482억 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수치냐면 우선 퓨런티어를 뛰어넘었습니다. 퓨런티어의 9,582억 원은 1일차 4시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해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 몇몇 종목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작년 말에 진행됐던 RBW, 이 엔터주였는데 엔터주가 한참 핫한 데다가 수요 예측 결과도 좋았던, 그래서 무려 증거금 12.4조를 모았던 RBW와 1일차 증거금 수치가 완전히 비슷합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 풍원 정밀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공모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막 RBW 때 정도의 그 정도의 급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워낙에 할 만한 공모주가 없는 데다가 또 단독 청약인데다가 청약 한도도 모처럼 높은 편이라서 조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다들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2일차는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볼까요? 우선 청약 건수는 보통 환불금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공모주들은 2일차에 3배에서 3.5배 정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1일차 대비해서. 근데 풍원정밀은 환불금을 기다려야 하는 종목들이 하나금융 21호 스펙, 스톤브리지 벤처스, VC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3.5배를 곱해줬고요. 거기에 조금 더 더해주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스펙에 참여했던 분들이 2만 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총 60만 건을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625주가 되겠습니다. 62.5%에 들어야 한 주를 받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즉 균등만 참여해서는 운 좋게 한 주를 받는다고 할 때 최소 13.16% 정도는 수익이 나야 수수료 2,000원 이상을 벌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이상을 기대한다면 균등만은 참여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청약 증거금이 총 얼마나 유입될지를 생각해보죠. 수요 예측 영상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일차 증거금이 RBW하고 완전히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RBW처럼 12조 넘게 유입이 될 것인가? RBW는 모든 조건들이 풍원 정밀보다는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장 상황이 우선 이렇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엔터주의 흐름이 특히 좋을 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청약 한도가 RBW가 조금 더 높고요. 또 미래에셋증권은 청약 당일에 비대면 계좌 개설 후 바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풍원정밀은 12조가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우선 그런데 또 모르죠. 아무튼 그럼 이번에는 동일하게 대신증권에서 진행이 됐던 트임이라는 종목과 비교해 봅시다. 트임의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먼저 참고하시고요. 풍원정밀은 경쟁률 1556.53 대 1, 확약 비율은 11.04%입니다. 유통가능 금액은 607억 원. 어느 정도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낌은. 하지만 트임은 청약 한도가 풍원 정밀보다는 훨씬 낮죠. 그럼에도 총 7.6조가 들어왔었어요. 게다가 이때는 LG 엔솔의 청약이 진행되기 전이기도 하고요. 이후로 계좌 수도 엄청 많이 늘어났고 청약에 대한 관심도도 퓨런티어를 보면 딱 알 수 있듯이 엄청 뜨거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풍원 정밀 10조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조, 11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10조일 때 비례 경쟁률은 3,509대 1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증거금 11조면 비례 경쟁률 3,860대 1 정도가 되거든요. 우선 10조를 기준 3,510대 1 정도로 잡고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서 3,510으로 했어요. 그러면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2,667만 6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때 546입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빨간 글씨로 써둔 수치가 청약 단위에 맞게 올림해둔 숫자예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비례 경쟁률 3,510대 1을 가정하고 계산한 수치니까 내일 경쟁률 추이를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대신증권은 546입을 정말 칼같이 지킵니다. 0.6 미만이면 단수조를 주지 않아요. 받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막판에 넉넉하게 계산을 하고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오늘 뉴안타증권의 환불금 자동이체 신청을 청약할 때 못하셔서 직접 타은행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니까 수수료 500원도 문제지만 이체 한도 증액을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증권에 청약을 할 때도 혹시나 환불금 자동이체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 부분을 미리 체크하려고 합니다. 공모주 청약 취소 탭에서 자동 대체로 들어가시면 일회성 자동 대체와 자동 대체 주계좌 등록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주계좌 등록을 해두시면 매번 청약할 때마다 이 등록한 계좌로 환불금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청약하실 때. 네, 그렇게 해두면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일회성 자동 대체는 특정 공모주의 경우 환불금이나 입고 주식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계좌가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약하실 때 등록해둔 계좌로 변경해서 청약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환불금 자동이체를 받을 때는 따로 이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청약 수수료만 차감돼서 딱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장 후 매도한 뒤에 매도한 자금을 또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로 이체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도 우대 등급이 아니라면 또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거든요. 근데 대신증권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500원을 내지 않는. CMA로 이체한 뒤에 타 금융기관으로 송금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CMA 계좌를 개설할 때 같이 만들었던가를 확인을 하려면 종합잔고 탭으로 가셔서 계좌 구분에 가로 82 밸런스 CMA라는 것이 보이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안 보인다 그러면 메뉴에서 CMA를 검색하셔서 상품 가입 탭을 통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두시면 주식을 내가 판 뒤에 돈을 옮길 때 500원 아낄 수 있으니까요.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 대신증권은 사용할 수 있는 툴이 2개예요. NH투자증권의 QV랑 나무와 마찬가지로 사이보스와 크레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앱을 다운받으실 때도 검색하면 2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주식 매매 수수료입니다. 사이보스는 약 0.2%, 크레온은 0.015%.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크레온을 통해서 주식 거래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을 텐데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라도 꼭 크레온을 통해서 공모주 청약하시고 매도 거래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혹시나 사이보스를 이용 중인 분이 계시다면요. 네, 제가 이런 업무적인 부분은 증권사마다 다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청약 시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경쟁률 추이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맛있는 저녁 드시고 푹 쉬세요.